함운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 물리학과 82학번, 586 운동권이라는 정의에 가장 걸맞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예요.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 투쟁위원회, 줄여서 삼민투라는 조직의 공동위원장 출신이고 85년도에 있었던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정청래가 얘 아랫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함운경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다가 88년에 특사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또 감옥에 다녀오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운동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인터뷰가 지난 주말에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많이 공유된 기사라서 이미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용이 뭐냐? 소득주도 성장은 사기다. 최저임금은 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앤다. 그리고 본인은 보수로 전향했다. 문 대령통 패거리의 역겨운 실상을 목격하고 진보 진영 내에서 반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민 교수, 참여연대 회계사로 유명한 김경률 회계사, 진중권 교수도 있고요. 물론 국민들 중에도 저들의 이중성에 진저리를 치고 등을 돌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서민 교수는 얼마 전에 한 인터뷰에서 아예 선언을 했어요. 자기는 보수로 전향했다고. 보수를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리고 좌파 특유의 거만하고 냉담한 모습이 보수 진영에는 없더라. 본인은 이제 보수로 왔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함운경 씨도 본인이 보수주의자로 바뀌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두 분이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건지 정말로 본질적으로 전향을 하신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선언은 그 자체로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함운경 씨는 현재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경영하고 있다고 해요. 본인이 사업을 꾸려보니까 현실을 깨닫는다. 소득주도 성장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사기였는지 깨닫고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면서 생각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 인터뷰 기사를 읽고 많은 분들이 속 시원함도 느끼셨겠지만 또 많은 비판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함운경 씨는 올해 57세라고 전해져요. 그걸 이제야 깨닫느냐, 뭐를 찍어 먹어봐야 그건 줄 알겠더냐, 학생들도 아는 건데 그걸 사업을 해보고서야 아냐 등등.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여기저기서 많이들 들으셨을 거라 굳이 저분에 대한 비판을 더하고 싶지는 않고 또 제가 늘 말하듯이 넘어온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야 정치가 되는 거지 때리고 야단치기만 해서는 새가 불어날 수 없고 새가 불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결코 오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한 말들의 의미, 소주성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업로드됐었던 대기업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대선 후보 편에서 살짝 언급한 개념을 좀 더 깊이 이야기해보는 것이라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소득 주도 성장은 사기다. 이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계세요. 소득 주도 성장을 말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다. 그 이유는 사실 정상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매출이 늘어야 월급이 올라가지 월급이 올라서 가게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문을 읽어볼까요? 소득주도 성장을 말한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가게 매출이 늘어야 직원들 월급도 올라가지 월급이 올라간 다음 매출이 오르는 게 아니다.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가격 경쟁 속에서 얼마나 낮은 비용으로 시장에 참여할까가 고민인데 국가가 나서 임금 많이 주라고 하면 소득이 늘어나나 오히려 고용을 줄이지. 정규직을 늘리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전체 매출이 그대로인데 정규직만 늘어날 수 있나? 공공부문만 비대해져 세금 쓰는 공무원만 많아졌다. 소득주도 성장을 옹호하는 개문이 여러분들과 그 주인님네 패거리들이 항상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고용이란 무엇인가예요. 저들은 고용이란 돈을 많이 벌어들인 기업이나 기업인이 그 돈을 나누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임금을 내가 올린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와 나누는 복지와 분배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 늘
가지고 오는 논리가 이걸로는 생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은 생활을 책임지라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넉넉하게 살라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와 내가 얼마나 돈을 받는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임금은 가치를 생산하라고 주는 돈이고 가치를 생산했기 때문에 주는 돈이고 앞으로도 가치를 생산하라고 주는 돈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는 내 자신이 아니라 시장이 평가해요. 월세가 몇이고 가족이 몇 명이고 빚이 얼마고 그래서 내가 얼마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임금 결정 과정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생산되는 가치는 늘지 않았는데 임금을 강제로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 대령통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덜 떨어진 주장을 하면서 돈을 많이 주면 돈을 많이 쓰고 그러면 매출이 늘고 경제가 성장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야말로 마차가 말을 끄는 쌀을 많이 먹으면 풍년이 든다는 식의 앞뒤가 바뀐 기적과도 같은 논리죠. 그러나 생산과 상관없이 임금이 급격히 강제로 오르면 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을 줄이게 됩니다. 신규 채용도 줄어들고 기존 직원도 해고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결과로 알고 있어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머저리 같은 소리가 대한민국에 저지른 짓을 고용은 줄어들고 빈부격차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고용을 줄이는 것으로 유지가 되지 않는 기업은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이제 결과로 알고 있죠. 통계로 증명이 된 겁니다. 더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게 지금 정부에서 소주성을 마치 금기어로 지정하기라도 한 듯이 아무도 소주성을 입에 올리지 않는 이유예요. 이제 거짓말을 못하니까. 이게 이 하문경이라는 분이 소득주도 성장은 사기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직접 부딪혀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차를 몰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직접 마차를 몰아보니까 마차를 앞에 놓고 말을 뒤에 놓으면 마차가 앞으로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음은 최저임금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은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한다. 이 부분 인터뷰 원문을 읽어드릴 텐데 잘 들어보세요. 최저임금이라는 것의 요체,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의 본질을 이보다 더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보고 설명을 하라고 해도 이렇게 짧고 확실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새조개나 바지락을 깔 땐 껍데기를 까야 한다. 전에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동네 할머니들에게 일을 줄 수 있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이젠 할머니도 숙련공만큼 돈을 줘야 한다. 예전처럼 천천히 까라고 할 수가 없고 할머니들 대신 숙련공을 쓸 수밖에 없다. 할머니들로선 이제 공공근로밖에 선택할 게 없다.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제도의 핵심이에요. 최저임금은 단 한 가지 기능만 합니다. 단 한 가지 기능. 다른 그 어떤 기능도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기능은 일자리를 없애고 특히 비숙련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와 소득을 감소시키는 것. 이 한 가지 기능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숙련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와 소득을 감소시키는 것. 뭔가 이상하죠.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만들어진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말을 잘못한 건가? 아니요. 정확히 제대로 말한 것 맞습니다. 우리는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도 선한 것은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해요.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단어 중에 이 말에 가장 잘 맞는 단어입니다. 최저임금을 정해서 모든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게 하자. 임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바로 앞단락에서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임금이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와 돈을 나누는 복지와 분배의 수단이 아니다.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생산을 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생산과 상관없이 강제로 임금을 올리면 기업은 고용을 줄인다.
그런데 어떤 고용부터 줄일까요? 이건 통계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비숙련 저임금 근로자, 무경력자, 신입, 파트타이머, 알바, 여기부터 고용이 없어집니다. 가장 먼저 여기부터 일자리를 잃고 여기부터 근로시간을 적게 받게 됩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 그럴 것 같다가 아닙니다. 수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한 어려운 내용이라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한번 따로 다뤄보도록 하죠. 이분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횟집을 경영하면서 새조개나 바지락을 까야 되는데 예전에는 숙련되지 않은 동네 할머니들을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있었답니다. 숙련공보다 좀 느려도 천천히 까세요, 쉬엄쉬엄 하세요 하면서 일을 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이젠 숙련공에게 일을 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주는 돈이 늘어났으니까 생산량도 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비용 대비 생산 효율은 반드시 경력자가 신입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비숙련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우리는 선이 올라가면 선 밑에 사람들도 선 위의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선 밑에 일자리가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비용 대비 효율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마는 거예요. 예전 아파트 경비원 대량 해직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원래 아파트 경비원은 감시적 근로시간의 대부분을 그냥 앉아서 보내는 일로 분류돼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아파트 관리소가 나이 많은 경비원들을 괴롭히기라도 하는 것처럼 몰아가면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때까지 일을 하던 고령의 경비원들은 대량 해고를 당했습니다. 나는 최저임금 안 받아도 좋다고 현직 경비원들이 사정사정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안 되죠. 법으로 정해버렸으니까. 이제 불법 행위가 돼버렸으니까. 다섯이서 하던 일을 한 명이나 두 명이서 하게 되고 아예 젊은 사람들로 경비원을 전원 다 바꿔버린 아파트도 많습니다. 왜? 경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젊고 튼튼한 사람이 숙련공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비숙련공이니까요. 결국 그렇게 일할 곳을 잃은 사람들은 어디로 내몰릴까요? 공공 일자리, 지하철을 가면 코너마다 대체 왜 저기 사람을 앉혀놨는지 이해가 안 가는 곳에 어르신이 한 분씩 앉아 계시죠. 공항을 가면 줄을 똑바로 서라는 팻말을 그냥 팻말만 세워놔도 되는 자리에 굳이 어르신 한 분이 그걸 들고 서 계시죠. 그 외에도 낙엽을 줍는 일자리, 강의실에 불을 끄는 일자리, 이따위 걸 일자리랍시고 국가가 고용을 해서 한 달에 3, 40만 원 용돈을 쥐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걸 신규 고용으로 카운트해서 고용 통계를 조작하고 정상적인 일자리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최저임금의 기능이에요. 이게 최저임금이 하는 유일한 역할입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마법처럼 건져서 고임금 근로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시장을 통제하는 규제는 항상 그 규제가 보호하겠다는 바로 그 계층을 가장 심하게 다치게 합니다. 이 인터뷰 기사 캡처를 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여러분이 공유를 해 가셨는데 그 중에 개문이도 둘이 껴 있었어요. 이 기사를 보고 이런 코멘트를 남겼더라고요. 할머니를 착취했다는 얘기다. 그냥 음식 가격을 올려받으면 되지 왜 월급을 적게 주냐. 얘들의 시장에 대한 인식이 이래요. 얘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왜 경비원들이 나는 최저임금 안 받아도 좋으니까 해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얘들은 그냥 2만 원 받던 거 3만 원 받으면 매출이 50%가 늘어서 임금을 올려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매출이 오르면 사장이 다 처먹겠지. 악덕업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소득주도 성장 같은 하여튼 죽사발을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법과 제도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이성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게 시장이 반드시 길을 찾아내는 이유고 그게 시장에 대한 통제는 반드시 실패하는 이유예요.
이런 내용을 저는 20대부터 설파해 왔습니다. 지금의 대학생에서 30대 초반까지 이어지는 계층의 절대 다수,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그 젊은, 그 어리고 그 경험 없는 계층은 그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 내용을 이미 스스로 깨우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50대 후반이 되어서야 말하고 있는 이 함운경이라는 586 운동권의 상징 같은 분은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진영은, 우리 우파 자유주의 세력은 진실을 포용할 줄 아는 그룹, 진실을 깨달은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그룹이에요. 가슴이 따스해지는 얘기는 잘 못하고 정치쇼도 잘 못하고 거짓말도 내로남불도 못하지만 우리는 누가 더 착한가 경진대회, 천하제일 추모대회에 참석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강남에 집은 없고 우리는 자식들이 미국 국적을 가지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세상 모두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게 할, 함께 성장해갈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관점에서 함은경 씨, 서민 교수님, 그리고 조국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지식의 칼 덕분에 진실을 깨닫고 돌아선 수많은 분들, 자유의 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